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인 척하는 쓰레기 연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계곡살인 이은혜 사건을 통해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전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특정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돼요. 연인이나 부부관계, 가족관계 등 가까운 사이의 인간관계들에서 그만큼 정신적 학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가스라이팅은 동명의 연극과 영화 제목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의 가스등이라는 연극은 남편이 가스등을 어둡게 만들고 부인이 어둡다는 얘기를 꺼낼 때마다 오히려 부인을 정신병자로 몰아갑니다. 아내가 어둡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착각한 거야 라고 말하죠. 이런 세대가 반복되자 결국 아내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남편에 대한 의존성을 비정상적으로 키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이 작품의 내용과 같이 상대의 심리를 조작하여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 상대를 아예 컨트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대에 대한 지배력은 갈수록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서서히 심화하면서 정신이 피폐해지면서도 본인이 그걸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이 그 심각성을 키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전문의는 KBS 더 라이브 방송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더불어 자주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가족, 본인의 무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상사가 주변에 있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했습니다. 특히 커플의 경우 가스라이팅이 빈번하게 데이트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신분석가 로빈스턴의 책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를 보면 가스라이팅이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불신. 관계에서 피해자가 혼란과 좌절감, 불안감을 가집니다. 2단계 자기방어. 상대가 틀렸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괴로움과 절망감이 심화됩니다. 3단계 억압.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이 틀렸고 상대방이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다툼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처럼 갈수록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판단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에 의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유난히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 힘들고 자꾸 내 탓이 아닐까 의심하게 되고 지나치게 자주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인식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의 신호.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친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몇 가지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심리학자 로빈스턴 박사님이 알려준 가스라이팅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을 쉽게 무시한다. 여기서 좌회전하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넌 잘 알지도 못하잖아.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두 번째, 상대방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어떻게 바람 피울 수 있어? 네가 날 외롭게 해서 그렇잖아. 잘못한 건 너야. 네 잘못도 있어. 네가 맞을 만한 짓을 했잖아.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못 믿고 의심해요. 너 그때 분명 술 먹고 나한테 욕했어. 아닌데? 내가 언제?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너 또 헷갈린 거 아니야? 네 번째,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사랑이 원래 다 그래. 네가 어려서 모르는 거야.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여자 또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무시하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가스라이팅은 연인이나 친구, 가족, 회사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주로 인격 장애일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애정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 역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데요.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더 각별히 돌봐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3가지. 첫 번째, 의존적인 성격.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상대에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본인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않고 상대의 결정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강북 삼성병원 전상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상대방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상대의 의견대로만 대화가 돌아가면 대화를 바로 중단하고 각자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직된 대인관계. 무조건 넓은 대인관계가 좋다는 뜻은 아니며 당연히 소수의 친구만 있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나의 관계망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유연한 사람입니다. 경직된 대인관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의존하는 관계를 절대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과하게 희생하게 된다고 세움 심리상담연구소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의 경우 타인의 공격이 들어오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요. 하지만 성장 과정 같은 원인으로 인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의 모욕이나 비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한국 사회. 위계적 조직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는 가스라이팅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서울대병원 권준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수직적 문화에서는 권력자가 약자에 통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해자가 자신보다 지위, 나이, 권력 등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이 일종인 아동학대 범죄가 많은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을 잃으면 자기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셈이죠.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불필요한 수직관계를 줄이고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사람인 척하는 쓰레기 연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